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은 끝이 났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현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끝날 걸 알고 있었나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그동안에 팔아치웠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만회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사던 패턴을 벗어나서 이제 코스피 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유가가 급락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이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이제는 금리를 내려라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하반기에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난주에 삼성전자 30만 원 아래, SK하이닉스 200만 원 아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외에도 이제 금리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이제 올리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 우리나 일본은 아마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확실히 위험자산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쪽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하는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가장 관심이 있으신 건 역시 우리나라 코스피잖아요, 시청자분들. 과연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셔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T 리서치의 이 리포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코스피 10,000 갑니다, 10,000 포인트 간다라는 리포트들은 해외 투자은행들이 전부 다 쏟아내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데 CT가 이번에 딱 주말 사이에 발행한 리포트를 제가 좀 봤더니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목도 찍어줬으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CT에서 코스피 우리나라 지수 이제 10,000 갑니다. 기존의 8,500포인트 목표치 거의 이제 안정화되고 있죠. 10,000포인트로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개월 선행 EPS, 우리 코스피의 선행 EPS 9.5배 정도까지 계산을 하면 10,000포인트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수치를 보여줬고요. 자, 왜 그러면은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거, 반도체 수출이 폭발하고 있고 이게 엄청난 실적을 동반하는 우리 시장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올해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더블이 넘어간다. 140% 넘게 증가한다는 거고요. 2분기에 이제 피크를 가장 높게 찍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수출 실적이 2분기에 172% YOY로 증가하는 거, 그다음 3분기에는 150%, 4분기에는 113%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피크는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다라는 거죠. 이거를 일단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식이 요즘 잘 가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도 계시죠. 나 주식으로 꽤 돈 좀 벌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주가 상승의 부의 효과가 우리나라 내수를 살리는 데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민간 소비가 1%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 자체도 0.5% 증가시켜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CT의 시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세금을 정부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논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때문에 법인세가 정부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만 해도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20조 원을 더 풀 수가 있고 내년에는 그 초과이익이 더 많이 나서 법인세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90조 원까지 내년에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룸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반도체의 실적이 너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 주가가 올라가서 많은 국민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이 소비로 돌고 그 돈이 다시 정부 쪽으로 법인세나 세금으로 들어가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지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시나리오가 가장 한국, 코리아에게 가장 좋은 이유이다, 근거이다라고 하면서 1만 포인트는 뭐 무난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물론 뭐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좀 긴장해야 하고 저희가 신경 써야 하는 리스크도 시티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내일 BOJ 회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아마 기준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7월 그리고 10월, 내년 1월 그리고 4월 이렇게 차례차례 0.5%포인트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티는 보고 있더라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약간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잖아요. 왜 그러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뭐 물론 금요일과 오늘은 좀 멈추고 있지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주식 익스포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조금만 팔면 훅 떨어지고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매우 심하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파는데도 오히려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오른 만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우리 시장이 흔들리는 이런 변동성의 파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또 상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시티에서 분석한 것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또 그만큼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도 완충 효과를 좀 주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줬습니다. 개인의 투자가 위험하고 긴장감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시티는 오히려 그게 완충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리밸런싱도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시티의 의견처럼 코스피가 조만간 9천에서 10,000 돌파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또 추가적인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도 뭐 한 6천억에서 9천억 정도의 매도 압력이 발생. 물론 차근차근 긴 시간을 갖고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진행하겠지만 국민연금이 어쨌든 계속 밑바탕을 받침을 받쳐줘야 우리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도 압력이 생긴다는 건 어쨌든 조금의 조정이나 이런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 이 세 가지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상승하는 상승장, 강세장은 맞지만 흔들림이 커진다라는 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건 우리가 감내하고 적응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시티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티는 그러면 이렇게 전쟁도 이제 끝났고요. 우리나라 시장 다시 오늘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고품질 이익 성장주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잡주하지 마시고요. 실적 좋고 큰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의 순이익 상향 전망, 기존에 시티가 177%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더 높여 잡았습니다. 230%까지 YOY 대비로 올해 굉장히 좋은 이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년에는 지금은 반도체에 매우 국한되어 있는 이익 성장이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에 가서는 AI나 로보틱스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나 제조업 전반으로 이익 성장이 분배가 되고 고루고루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이익 성장이 확산된다라, 온기가 퍼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다른 업종들도 상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CT에서 선호한 테마는 무엇이냐? 뭐 역시 AI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 반도체 장비, 최근에 코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분명히 봐야 된다. 그리고 AI GPU의 밸류 체인은 당연히 같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한국 제조업 협력 수혜주를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는데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관련된 전력기기,
전력기기도 바로 옆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도 이제는 미국과의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이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할인받았을 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수가 좀 살아나고 주식으로 번 돈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소비 수혜주도 역시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주도주에 집중을 하면서 이익 성장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업종과 종목으로 집중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다음 페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주식 탑픽으로 고른 CT의 종목들입니다. 일단은 AI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골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알죠. 반도체 장비, AI 로보틱스 테스트 장비에서 유진테크, 두산, ISC 이렇게 앞으로의 AI 인프라 체인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이야기했고요. 소비주에서는 백화점 요즘 잘 가잖아요. 현대백화점을 봐야 된다. 최근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지만 지누스 실적이 이제 바닥 통과하고 이것까지 흑자로 전환하고 굉장히 좋아지면 훨씬 더 좋은 실적 나올 것이다. 그다음 한국타이어. 원재료 가격 부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비쌌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한국타이어.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외국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소비 많아지면 외모에 관심 많이 가지실 겁니다. 파마 리서치 많이 떨어져 있는 할인율을 잘 보자. 그다음 효성중공업, 강원랜드도 아주 특이했는데요. 내국인 카지노.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쓰겠죠? 이런 연결고리로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해줬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 중에 괜찮은 종목 한번 잘 선별해 보시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